80%까지는 못 가져올 것 같아요. 일단 4년에 25% 너무 많고요. 이 축구 선수의 가동 기간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젊고 이 기간 동안에 바짝 버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도 이렇게 똑같이 벌 거라고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25%안 되고, 이게 절대적으로 능력에 기인한 사실상 급여, 매우 큰 급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적인 나이대 30대 초반이 절대 이 금액을 벌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약간 일확천금이라기보다는 당시의 기량에 따른 폭발적인 급여의 인상분이기 때문에 25%도 많습니다. 제가 김민재 변호사라면 10% 이내로 주장하지 않을까, 일단은 싶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내가 기르겠다라고 할 가능성이 높죠. 물론 김민재 같은 경우에 본인이 기를 여력이 안 되죠. 그렇지만 주장은 해서 할 수 있고, 양육비는 향후 그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급여가 내가 올해 100억을 받는다고 해서 20년 내내 그 100억에 상당한 양육비를 지급하는 건 불가능하죠. 사실 내년에 막상 부상이 있다 이러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고려하면 평균적으로 이 아이에게 소요되는 당연히 양육비, 그거를 고려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뉴스로 볼 때 뭐 몇 천만 원이 될 것이다, 뭐 헐리우드 스타 예상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경우에 양육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보는, 높게 보는, 많이 계산을 해주는 그런 식과는 다릅니다. 한국에서 이혼할 경우에는. 아니, 사실 김민재 입장에서는 양육비 1,000을 못 주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1,000을 과연 아이 양육비에 쓸 것이냐, 엄마가 안 쓴다, 자기 돈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호나우두의 저는 와이프도 그랬어요. 양육비를 과도하게 요구한다, 그게 본인의 다 매니큐어 비용이다, 이런 기사들이 한참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100% 틀린 얘기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이제 김민재 입장에서 본인의 버는 돈에 대비하여 1년에 1억 2천만 원이 맞냐,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간만 내가 예를 들어서 팀에서 지금 보장되어 있는 그 금액 한도에서만 그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다시 일반적인 비용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합의할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하죠. 여러분들이 그 김민재의 재산을 엄청 걱정을 해주시던데 그 정도로 그렇게 호락호락 당할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간별 재산분할 비율 5년에 30, 40%? 너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5년에 무슨 30%나 줘? 깜짝 놀랐네 지금. 5년이 이제 가성비다. 아, 그러니까 그게 있다면서요? 네, 10년은 약속의 10년. 확실히 챙겨온다. 뭐 쓰기 좋으니까. 예. 5년. 일단 이거 오프닝을 할까 그러면? 오픈을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얘기할게요. 네, 김하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유명인의 이혼과 관련돼서 결혼 기간이 몇 년이 유지되면 이제 재산 분할의 최정점에 있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기간별 재산 분할이라고 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산 분할이 결혼 기간에 따라서만 결정이 되느냐, 일단은 재산 분할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좀 지루하시겠지만 얘기를 좀 드려보면, 재산 분할은 단순히 기간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 분할은 청산적 의미입니다. 양 당사자가, 이 부부가 함께 결혼 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한 걸 어떻게 잘 나눌 것이냐,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간? 이건 너무 1차원적인 생각이죠. 기간 외에도 당사자가 어떻게 이걸 형성하게 되었는지, 그럼 우리가 소위 시드머니가 있어서 생긴 것인지, 아니면 양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생긴 것인지, 어떻게 기초재산이 형성됐고 이 기초재산에서 어떻게 파생해서 재산이 늘어났는지, 이 모든 거를 다 본 다음에 저희가 통계적으로 볼 때 형성되는 과정도 사실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별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이게 단순히 뭐 5년이면 가성비, 10년이면 약속의 시간,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 김민재 선수의 이혼을 보면, 물론 이제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두 사람이 해외에서 생활을 하고 뭐 결혼을 어떻게 하게 됐고 얻었던 집은 누구의 돈으로부터 얻은 집인지 우리가 전혀 기초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은 편하게 좀 들으시면 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배우자가 굉장히 고액 연봉을 받고 있을 때, 그게 통상적인 고액 연봉, 그냥 1, 2억이 아니라 뭐 100억, 200억을 이렇게 확 받는다, 그러면 사실은 매년 100억, 200억을 버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죠. 자본으로 돈을 버는 경우 외에는 급여로서 사실 100억, 200억 매년 연봉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봉 자체가 벌써 투수성이 있어요. 어떤 시즌에만, 매우 젊을 때만, 매우 기량이 좋을 때만 받을 수 있는 매우 일시적인 금액이잖아요. 하필 이 기간에 함께한 시간이 있었던 거고, 이 기간 중에 지금 이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줄어드는 시즌이 아니라 매우 상승되어 있는 곡선에서 이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이 고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통상의 경우에 우리가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다. 그러면 5년 미만이다 하더라도 양쪽이 둘 다 급여소득자고 이쪽은 뭐 한 200만 원, 이쪽은 뭐 180만 원 이렇게 비슷하게 벌었다. 그리고 똑같이 반반을 해서 양가의 도움을 1억씩 받아서 우리가 전셋집을 마련했다. 이렇게 되면 이혼할 때 4년을 같이 살았지만 이 경우에는 5대5를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 집이 뭐 남편 명의로 돼 있건 부인 명의로 돼 있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5대5로 받아올 수 있는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반대로 남자가 총 재산 중에 한 95% 이상을 임금으로 채웠어요. 그리고 여자는 집에서 가사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가사의 소득을 아무리 뛰어난 어떤 가사 도우미를 썼다고 할 때 급여가 월 1000이 넘어갈 수가 있나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 와이프의 어떤 경제적인 거를 월 1000으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5%를 넘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와이프하고 남자하고 이걸 나눌 때 이게 4년이니까 아까처럼 5대5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점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군요. 네, 그렇죠. 합리적이죠. 그런 걸 다 계산하죠. 법원이 더 싫어해요. 막 갑자기 막 남자가 돈 막 다 벌었는데 5대5를 달라 이러면 법원도 아니 네가 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제가 판사라도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서 남편이 이렇게 해서 결혼 생활을 했는데 남편이 한 달에 100억을 보니까 나에게 50억을 달라 이러면 아니 너가 한 게 그 정도 50억까지 너무 많지 않을까? 이렇게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통상적인 경우에 가정주부이고 이제 20년 이상이면 거의 5대5로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건 다만 그 앞에 조금 전제 사실이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자수성가를 했어요. 이 부부가 어렸을 때 조그만 이게 단칸방에서 시작돼서 월급을 모아서 이만큼 방을 늘리고 또 모아서 이만큼 늘리고 애들을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의 임금이 상승하죠. 그럼 와이프가 옆에서 열심히 살림을 열심히 해요. 막 아껴가면서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월급이 올라서 분양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적금 깨고 대출 받고 해가지고 이 집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데리고 잘 살고 아이들도 키워서 대학도 보내고 하면서 이 집이 드디어 시기를 맞이해서 우연히 강남에 있어서 집값이 엄청 뛰었어요. 그래서 현재 80억을 해요. 자, 그럼 이렇다면 남편이 내가 다 내 급여고 너는 집에서 가정주부 그냥 딱 그만큼만 했으니까 이 80억 중에 70억은 내 거고 네가 평생을 일해봐 10억을 모을 수 있겠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러니까 뭐 1대7로 나눠 가지자 2대8로 나눠 가지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죠. 둘이 같이 20년 동안 차곡차곡 남편이 적게 벌어올 때도 와이프는 아이들 키우고 다 집안일을 했고 남편이 많이 벌어올 때도 그에 상응하게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무조건 5대5 가져올 수 있습니다. 40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전에 많았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다들 이런 식으로 재산 증식이 이루어졌거든요. 다 가난하던 시절이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좀 다르죠. 일단 양가 중에서 어느 한쪽이 한 10억을 먼저 줘요. 10억은 좀 너무 큰가? 한 5억을 줘요. 5억을 주고 나머지 대출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서울 시내에 한 12억 정도의 아파트를 분양을 받거나 하여튼 마련을 했어요. 근데 이게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25억을 해요. 그러고 나서 결혼 생활은 한 10년이 안 됐다? 그러면은 가정이 25억을 갖게 된 거에 가장 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군가요? 그 기초자금 5억을 대준 남편 쪽이죠. 그죠? 그럼 사실상 이걸 누가 마련했다고 봐도 될까요? 그 차액을 여자고 남자가 그 젊은 30대가 벌어서 이거를 벌 수가 있나요? 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기여도를 당연히 그 돈을 마련해준 쪽, 남자면 남자, 여자면 이쪽에 많이 주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10년이어도 5대5가 안 될 것이고 4대6도 저는 큰 거라고 봐요. 그래서 뭐 3대7? 뭐 이 정도로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30대 부부가 아이를 낳고 결혼 생활을 하면 사실상 돈을 모으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아이가 없을 때만 가능하지 않을까요? 서울에서 아파트를 살고 관리비를 내고 서로 뭐 여행도 가고 뭐도 하면 사실상 이게 저축이 늘어날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 재산의 증식분은 사실상 그 집에서 시작해서 집에서 끝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가 재산 분할의 기여도를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위와 같은 내용 때문에 사실 5년 미만이면 우리가 기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어떤 재산의 증식 이런 걸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여도 주장에 신경을 더 써야겠죠. 10년 이상이 되면 적어도 30%는 볼 수 있다. 이러면 5년 미만이면 그보다 더 적을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재소송 중에도 부동산 갈아타기를 통해서 재산이 증식되었다. 혹은 주식 투자가 증가되었다. 내가 아껴 쓰는데 상대방은 사치가 매우 심했다. 이런 것도 쓰고요. 그리고
급여를 제대로 나한테 주지 않고 나는 내 급여로 생활했다. 이런 것까지 다 자세하게 쓰게 됩니다. 상대방 사치 이런 것도. 오, 그럼요. 쓰죠.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었어요. 크리스마스니까 명품 사달라. 생일이니까 무슨 명품 사달라. 그러니까 돈이 모일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것도 쓰죠. 그리고 시계 뭐 3천만 원짜리 사고 막 이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어서 원래는 매달 1,000만 원 이상 증식을 할 수 있었는데 얘가 다 사치를 부렸고 그 사치품이 다 얘한테 지금 몸에 붙어 있다. 그러니까 나를 더 많이 달라.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어필할 수 있습니다. 다 카드로 하잖아요. 이렇게 엑셀 표에다가 이렇게 쫙 정리를 해가지고 사치한대요. 1월, 3월, 5월. 몽클레어 조끼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50만 원 이상 되면 다 쓴다고 보면 돼요. 제가 많이 봤던 거 몽클레어. 그 다음에 그 뭐예요? 그 별 그려진 그 신발. 골든구스. 골든구스 신발 무조건 들어가고요. 골든구스 신발, 몽클레어 잠바, 구찌 가방, 벨트, 디올 신발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유행템은 거의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이 기여도로 재산 분할을 늘릴 수 있는지 혹은 어떤 증거를 수집하면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거를 받으면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